자,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입니다. 강릉은 뭐 유명한 뭐 지역 이름인데요. 여기 보면 범죄 액션 누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장혁 씨랑 이제 유호성 씨가 나오는 영화죠. 장혁 씨랑 유호성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어, 자, 장혁 씨랑 유호성 씨랑 나오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이제 누아르 영화 중에 이제 상당히 괜찮은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신세계랑 그 전에 있었던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보통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어쨌든 누아르 영화를 좀 즐겨보는 사람들한테는 그 세 개의 영화가 빠지지 않는데 강릉은 그것만큼 견줄 바는 아니긴 한데 그 다음 레벨에서는 그 다음 레벨 그 바로 아래 레벨에서 랭킹은 되지만 그 아래 레벨에서 랭킹 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영화들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편에 속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신세계나 친구나 범죄와의 전쟁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바로 그 아래 레벨에서 그 아래 레벨이라 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재미있긴 하지만 아까 언급한 영화들만큼까지는 아닌 그러나 그런 대로 상당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이제 예를 들면 비열한 도시라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은 그 정도 레벨에서의 어떠한 그 누아르 영화다. 그래서 상당히 볼만한 편인 영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신세계나 아까 얘기한 그 영화들까지는 아니고 임팩트가.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다 영화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쥐락펴락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물론 넷플릭스 영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어찌되었건 헐리우드 영화가 자꾸 이제 뭔가 계속 나왔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뭐 이터널스도 그렇고 다 히어로물이거나 보통 그렇죠. 이제 액션들이 뭔가 판타지, 해리포터라던가 반지의 제왕 아니면은 히어로도 결국 판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치중되는 감이 있어서 뭐 스파이더맨이라던가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그래도 뭐 뷰티풀 마인드나 굿 윌 헌팅 뭐 이런 것들 글래디에이터라던가 이런 정말 끝내주는 그러나 어떤 그런 뭐랄까 상상 속 판타지가 아니라 굉장히 감동이 있으면서도 뭔가 현실 속에서 혹은 뭐 어떤 역사물이라던가 그런 느낌의 영화들이 있어줬는데 요즘은 나왔다 하면 다 무슨 뭐 헝거 게임이라던가 헝거 게임은 사실 제가 이제 뭐 거의 뭐 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저기 뭐지 옛날에 그 무슨 퍼시 잭슨의 번개 도둑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그런 자꾸 판타지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뭐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쪽으로 자꾸 이제 쏠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영화들은 돈을 엄청 들여서 그래픽을 굉장히 멋지게 꾸며가지고 시각적 효과로서는 따라올 수 없지만 솔직히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탄탄한 스토리의 히어로물이 이제 마블에서 잘 나와주고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스토리가 반대로 이제 좀 허접하게 느껴지는 혹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터널스만 해도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봐야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평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이제 기대치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점점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뭐 이터널스 1대 예고편밖에 안 봤지만 뭐 엑스맨의 눈광선 나가는 애라던가 뭔가 뭐 어떤 환상을 착각하게끔 하는 사람의 초능력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끔 하는 초능력 그런 거 뭐 그 마블의 이제 로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빨리 달리는 애, 그런 애들은 뭐 빠지지 않죠. 그런 거를 뭐 그 DC에서도 뭐 그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있고, 엑스맨에도 퀵실버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유사해질 수밖에 없고, 초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한계 어떤 상상을 하는 데에도 자꾸 이제 유사해지는 그러한 이제 한계성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DC 코믹스, 마블 코믹스가 다 있다 보니까 서로 히어로가 비슷비슷한 느낌들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너무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되는 헐리우드 영화는 일단은 너무 좀 흘러가는 부분이 아쉽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어떤 히어로물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차이가 워낙 날 테니까, 미국의 그 헐리우드 그 그래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쉽사리 따라갈 수 없다 보니, 물론 뭐 그 어떤 자금력 차이는 예전에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리나라 영화가 발전해오면서 상당히 잘한 것이, 무언가 약간 틈새 시장,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게임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닌텐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상당히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갔다면, 그 어떤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제 지금까지 굳건히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닌텐도잖아요. 어떠한 가족, 패밀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이런 개념으로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어떤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엄청난 이제 블록버스터,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판타지의 세계를 막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잘 선점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가 상당히 이제 스토리가 탄탄하고 이제 재미난 것들이 많이 개봉이 되었죠.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서 한 장르가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느와르 영화, 한국형 느와르 영화가, 한국형이라고 말을, 어쨌든 한국에서 만든 느와르 영화가 상당히 퀄리티 있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강릉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강릉이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거의 뭐 마지막까지 볼 때까지는 거의 오랜만에 신세계, 친구, 범죄와의 전쟁 수준의 이제 영화가 나왔다라고 봤는데, 단지 이제 그 영화들보다 약간 아쉽다라는 부분은 끝에 결말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끝날 듯해서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빼고 나면 사실은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상당히 이제 사실 재밌게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진행되었는데, 근데 이제 강릉이라고 하는 이 느와르 영화의 특징을 하나를 꼽자면은,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이제 은유적이다. 그러니까 뭐 장혁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래봤자 뭐 사람 사는 세상이지라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 느낌의 어떠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뭐 아무튼 그러한 느낌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이방원하고 정몽주하고 서로 이제 내 편 할래 말래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하여가를 읊었고 뭐 이런 들었다디 저런 들었다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가 그 단심가를 부르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면서 이제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나는 네 편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고려가 무너지더라도 고려를 지키겠다라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 장면, 그게 사실 이제 이방원과 정몽주의 어떠한 마지막 대화인데, 그게 정말 어쨌든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잖아요. 이방원도 이성계라고 하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과거를 급제했던 그러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군인 집안에서 가장 이제 공부를 잘했던 그런 아들이죠. 여러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대표적인 당대 학자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함축적이고 은유적이잖아요.
강릉의 대사들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 조폭 건달들이 당연히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을 테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류의 대화를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렵겠죠. 좀 뭔가 함축적 대화 이런 게 어렵고 이제 1차원적이고 이제 주로 일상 언어 속에서도 욕설이 많이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명사의 개수가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휘력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얼마나 그 사람이 정확한 명사를 활용할 줄 아느냐에 많이 이제 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지적 역량을.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어휘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른바 대화가 좀 단조롭고 표현이 이제 단조로워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듣기 피곤한 수식어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강릉은 이제 조폭들 이야기인데 굉장히 조폭들이 그 대화하는 수준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함축적인 굉장히 은유적인 그러한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제가 방금 하나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상당히 그러한 대사들을 좀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현실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화가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이제 조폭 특유의 그러니까 조폭 영화 특유의 이제 잔혹한 액션들도 같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강릉은 그 대화가 굉장히 이제 매력입니다. 사실 스토리 자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느와르 영화가 비슷하다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결국 느와르 영화를 볼 때에는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 그래서 누가 누구 이른바 배때기에 그 칼침을 먼저 쑤셔 넣느냐. 그 장면이 언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다시피 가장 그것이 극적으로 멋있었던 게 이제 신세계잖아요. 정말 배신의 끝판을 보여주는 신세계가. 왜냐하면은 어떤 그 동생 같은 조폭이 원래 경찰이었고 그러나 경찰이 다시 이제 조폭으로 돌아서고 뭐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친구도 마찬가지죠. 영화 친구도 그 외 역시 영화 친구에서도 유호성 씨가 나왔는데 그 담배 딱 떨어뜨리면서 이제 장동건의 그러니까 친구 동수의 배에 이제 칼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극적인 장면이 범죄와의 전쟁도 그 공무원과 그 하정우가 역할을 했던 그 조폭 보스 그 둘이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느와르 영화의 꽃은 결정적으로 얼마나 그럴싸한 배신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 배신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배신 이후에 어떠한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강한 어떠한 남자들 간의 의리가 꽃을 피우느냐 못 피우느냐 하는 부분들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느와르 영화를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어 주느냐의 요소가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강릉은 약간 이제 배신 반전을 보여주는 배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금 임팩트는 약한 배신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예전 영화 대부 2 정도를 조금 대부 2 같은데요. 2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이제 많이 영향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캐릭터나 그 캐릭터의 생김새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대부 2에 나왔던 그 어떤 이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어쨌든 그 패밀리에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좀 이제 이미지가 비슷하다. 강릉에서 이제 배신하는 그 캐릭터 인물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느와르 영화의 꽃이라 하면 얼마나 반전 있는 배신을 함으로써 누가 누구의 배에 먼저 칼을 이렇게 집어넣느냐 그래서 결국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팽팽하게 서로 긴장감이 유지가 되죠. 제가 쟤를 죽일까? 제가 쟤를 죽일까 하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서로 이제 줄다리기가 있다가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느와르 영화의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러한 부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느와르 영화의 이제 꽃이 될 텐데, 강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드린 뭐 신세계 레벨의 영화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 부분이 약간 임팩트가 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도 좀 약간 흐지부지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건데, 그 부분 전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 전까지 진행되는 어떤 긴장감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이 그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 그 기승전까지는 거의 뭐 느와르 영화의 최고의 작품하고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임팩트가 약하게 끝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쉬웠던 거지. 더군다나 이제 장혁의 카리스마와 유호성의 카리스마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장혁 카리스마하고 유호성 카리스마하고는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유호성 씨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어떤 중후한 깡패의 느낌으로 많이 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예를 들어서 친구 때 카리스마였으면은 장혁 카리스마랑 서로 비슷해서 서로 날카롭게 부딪히는 카리스마가 될 텐데, 장혁이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지금도 날카로운, 한참 현직에서 칼 들고 설치는 조폭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카리스마, 한참 일하는 카리스마, 한참 사람 쑤시고 다니는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이 장혁의 카리스마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유호성은 그 시기는 좀 넘어가면서, 그런 일은 아래 것들이 하고, 이제 흔히 이제 큰 깡패가 되고 나면 이제 경영자 행세를 하잖아요. 뭔가 경영하고 관리하고 뭔가 그런 좀 약간 그런 이제 중후함이 약간 묻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호성의 카리스마와 장혁의 카리스마가 서로 색다른 카리스마가 서로 이렇게 영화상에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다채로운 느낌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또 강릉이라는 영화의 매력을 높인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조폭 느와르 영화가 또 결정적으로 임팩트를 올려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사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친구에서는 부산 사투리, 신세계에는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도 나오지만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강릉에서는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강원도 사투리는 확실히 좀 뭐랄까 가장 정감 가는 사투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그 어떤 사투리가 주는 그 분위기, 그 느낌이 또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상당히 높여준다. 그래서 강릉은 결말은 좀 아쉽지만 상당히 볼만하고, 그러나 대화가 굉장히 함축적인 느낌을 주는 그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압축된 대화, 사실 현실 조폭들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휘 선택들이 될 텐데, 약간 선문답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어떠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릉을 보는 즐거움을 높여준다. 그래서 강릉은 상당히 그런 대로 볼만한 느와르 영화였다. 한 비열한 도시랑 좀 비슷한 정도로 재밌지 않아. 비열한 도시보다 약간 더 재밌거나, 비열한 도시와 아까 이야기한 그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친구, 이게 가장 이제 재밌다면, 그 아래가 비열한 도시나 옛날에 또 이병헌이 나왔던 우아한 세계 아닌데, 달콤한 인생, 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아래 레벨의 느와르인데, 강릉은 바로 요 중간쯤에 위치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느와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될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